하세요. 결혼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제 나이 아직 20대고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닌데 차라리 결혼 전에 전 남친 가족들 본 모습을 알려준 게 오히려 저한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준 것 같아 지금은 화가 난다기보다도 더 고마운 부분이 많네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예비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부하가 치밀어서 솔직히 그런 호칭 대신 입에 담기 힘든 욕으로 부르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 들을 사연에 제가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 어머님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친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일찍부터 취직할 요량으로 만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친의 직업이나 연봉이 좋은 편이었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망한 회사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이가 예비 신랑에 비해서 훨씬 어리다 뿐이지 제가 다니는 회사가 결코 전 남친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기울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저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던 사람이었고 그 끈기에 넘어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제 기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 한 번 변한 적 없이 저에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제 성격 잘 받아주던 사람이었고 솔직히 전 남친이 저에게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제가 억지를 부려서 제가 더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2년차가 되던 해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저에게 맞춰주는 그 성격 하나만 보고 저도 나이차가 꽤나 있는 남자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 남친의 부모님은 저희가 연애 초반일 때만 해도 멀리 사셨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가까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집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목돈을 부모님 집 마련하는데 사용했다는 게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를 해줬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 있냐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해주고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제가 한 오빠가 번 돈, 오빠 부모한테 쓰는 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자기 엄마한테 점수 좀 딴 것 같다고 엄마가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 얼굴 한번 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조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절대로 그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닌데 점수를 땄느니 마느니 하는 것부터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지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청혼하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당연히 언젠가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 만나뵈려면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점수가 되기 전까지는 만나 뵙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동안은 점수가 모자라서 초대를 안 해주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자친구한테 별로 티는 안 냈죠. 말했다시피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낼 상황에도 제가 억지 부려 화를 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최근에도 자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친구한테 그 어떤 짜증도 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속 잡고 어머님 댁으로 찾아뵈었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바리바리 선물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인사드리니 일단 식탁에 먼저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봤는데 회랑 육회 같은 제가 거의 못 먹는 날 것들 위주로 차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우며 게 요리에 탕까지 끓여서 메인 음식이라고 가져나오시는데 저는 심지어 갑각류의 알레르기까지 엄청 심하게 있거든요. 낙없이 먹으면 기도가 부어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심한 알러지입니다. 상차림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생선이나 육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말한 대로 저는 날 것은 입에 안 맞아서 전혀 먹지 못해요. 해물탕도 어쨌든 새우와 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에 우러나와서 국물만 잘못 먹어도 엄청 고생하거든요.
당황해서 남자친구가 혹시 어머님한테 제가 날 건 못 먹고 갑각류에는 알러지까지 있다는 걸 이야기 안 했나? 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그랬는지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그걸 캐치해서 어머님께 엄마, 내가 얘 날 거랑 대부분의 해산물은 못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차렸어? 라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가 말한 제가 못 먹는 음식들을 어머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잘못 들어서 착각하셨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나 보다 하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한테 그건 네가 말해서 알고 있다. 근데 네가 해산물하고 육회 엄청 좋아하잖니? 우리 아들 엄마랑 떨어져 사는 동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애인 만나는 동안도 그 좋아하는 음식들 한 번 못 먹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안쓰럽고 기가 차더라. 좋아하는 음식 먹지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네 마음, 네 애인도 느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차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자리가 불편하거나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고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 제가 무슨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보고 서로 배려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만 먹기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참는 법도 배워야 하고 위해주는 게 진짜 결혼이 아니겠니 하시더라고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못할 음식으로 차려주실 거면 밥 먹으라고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참교육을 하고 싶으셨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거고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때도 있다. 어머님 아들하고는 둘 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여태껏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솔직히 어머님께서 밥 해주신다고 저를 먼저 초대해 주시곤 이렇게 나오시는 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꾸 알레르기 핑계를 대냐고 집에서 식사 예절을 못 배운 거냐며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제가 알러지가 있는 건 갑각류지 준비해주신 회나 육회 같은 날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이기적이게도 남자친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해산물은 알러지가 있어 먹지 못하지만 준비해주신 회랑 육회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 수준도 뻔히 보인다는 식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사람 초대해놓고 못 먹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그걸 억지로 먹이려는 어머니는 대체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냐 했더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혹시나 했는데 가정교육 더럽게 받은 게 진짜로구나 하며 부들대고 있고 남자친구도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게 어딜 봐서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보는 자리냐고 이건 말 그대로 시댁이라는 지위를 사용해 저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발악을 했죠. 남자친구가 저를 따로 밖으로 데려가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가서 싹싹 빌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자고 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님 앞에서 남자친구가 성격이 유하고 참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줄 알았는데 부모 꼬라지를 보니까 다 가식인 것 같다고 그러니 아무리 어머니 앞이라지만 자기랑 남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느니 어쩌니 말하고 있는 꼴 좀 보라고 저는 사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앞으로 너 만날 일도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오빠한테 너라고 했다고 사가지가 없다고 부들거리고 계셨고요.
아마 여태껏 살아오면서 저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침부터 미안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볼 일도 없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어디 영화에서 봤는지 집 앞에 무릎 꿇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일 심산이었나 봐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몇 시간이나 버티겠냐 하고 그대로 둘까도 해봤지만 솔직히 이웃들 보는 눈치도 있고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달래서 제대로 이해시켜야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다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빌길래 솔직히 그때 마음이 흔들려 용서해 줄까도 싶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못했을 때도 제가 화를 내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사과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거 다 까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약간 화해하는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대뜸 날 잡아서 지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화해해서 서로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장소를 잡을 테니 거기로 와달라고 했죠.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부른 장소는 제가 평소에도 가보고 싶었던 고양이 카페였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고 엄마 좀 유전이라고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러지쯤은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두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줘야 제가 그 좋아하는 해산물, 내 알러지 때문에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때 말대꾸한 것도 사과드리지 않겠냐고 했죠. 우물쭈물 문 앞에서 끝까지 들어올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저한테 고양이 털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두 사람 다 제 근처도 못 오고 저 멀찍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누굴 나무라고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냐고 자기 똥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쏘아붙이고 두 번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여태껏 연애해온 시간 생각하면 처음에는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거 뭐 이렇게 길게 끌었었나 후회가 남더라고요. 친구들은 저한테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게 결혼 전에 그런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그랬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독박 쓸 뻔했다고요. 똥차가 갔으니 벤츠가 올 차례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고 있으라는 위로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태껏 전 남친이 벤츠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지나가고 더 좋은 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아니겠나요? 아무튼 이렇게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